근데 오빠가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 가방에다가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챙겨준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질투 엄청 하고 재밌었어? 막 이러면서 질투 엄청 하면서 꾸꾸. 안녕하세요 마이주들. 오늘은 제가 Q&A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기본 정보. 키는 168cm입니다. 몸무게는 47에서 48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TI는 현재는 ESTJ입니다. 정말 한동안 ESFJ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F가 T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ESTJ가 나오긴 하는데 눈물도 많은 편이고 정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ESTJ라는 MBTI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남동생, 저 그리고 서울에서 쭉 살았습니다. 저는 보조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엄마도 보조개가 진짜 많으세요. 여기 볼 양쪽에 있고 인디언 보조개도 있으세요. 제가 보조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보조개가 인디언 보조개인데 러블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디언 보조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솔로지옥 출연 계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가님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섭외를 받았습니다. 잘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작가님께서 바로 2차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2차 미팅도 잘 보고 또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작가님께서 또 연락이 오셔서 3차 미팅을 볼 수 있냐? 라고 하셔서 저는 또 3차 미팅을 봤습니다. 3차 미팅을 본 뒤에 이제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검증 절차까지 다 하니까 일주일 만에 최종 합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솔로지옥 촬영 준비를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미팅 했을 당시에 연락을 주셨던 작가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작가님이 계속 저를 보면서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바라봐주고 계시는 게 너무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실물이 예쁜 사람을 오랜만에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저의 담당 작가님이십니다. 김현진 작가님 사랑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멋있는 작가님이세요. 저는 그 전까지 시술이나 성형 이런 거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막상 준비를 하려니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경락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쥬란, 스킨보톡스, 피부 좋게 하는 것들을 시술을 했고 촬영 일주일 전에 티타늄 리프팅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촬영할 때 정말 많은 옷들이 필요하잖아요. 옷을 40~50벌 정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맨날 저희 엄마랑 시간 될 때마다 맞춰가지고 쇼핑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한 달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화면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조금 낯설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카메라 마사지가 아예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낯설었죠. 내가 저렇게 생겼나? 내 주변 친구들도 실물이 더 나은데? 또 그렇게 많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 모습도 인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많은 분들이 댓글 같은 것만 봐도 미나 언니랑 사이가 안 좋냐?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게임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미나 언니랑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처음부터 너무 좋아했던 언니고 김치통을 보면서 언니랑 막 껴안으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 저는 그냥 게임하스 했을 때 당시에 정말 그냥 게임에 집중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하나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승부욕이 진짜 발동을 해가지고 꼭 게임 이겨야겠다. 게임 이겨서 천국도에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 표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힘들어서 나온 표정들인데 사람들께서는 미나 언니를 싫어하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빠랑도 마지막 천국도 가서 진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시켜 먹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 오빠가 가자미 생선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다른 것들보다도 더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그게 다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청국도에서 수영을 매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웠어요. 첫 번째 청국도 갔을 때 재진 오빠랑 밥을 먹고 수영을 하고 또 술을 먹고 자거든요. 그때 수영할 때 제가 진짜 아끼고 아낀 예쁜 수영복을 입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 수영복이 뭐였는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오빠와의 청국도, 지옥도 비하인드. 제가 커피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커피를 이렇게 마셔줘야 되는데 이거는 콜드브루 라떼입니다. 콜드브루를 좋아해요. 아무튼 커피 좋아 사람인데 이제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커피를 먹으려면 청국도에 꼭 가야 하잖아요. 근데 오빠가 챙겨온 스틱 커피랑 초콜릿을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 제 가방에다가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챙겨준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진짜 오빠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되게 약간 무심하게 툭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하은이랑 청국도 다녀와서 이렇게 지옥도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 질투 엄청 하고 재밌었어? 이러면서 질투 엄청 하면서 그때 오빠가 저한테 상황 보고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상황 보고가 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랑 오빠랑 첫 청국도를 갔잖아요. 그렇게 밥을 먹고 수영을 하고 술을 마실 때 하는 내용인데 그때 오빠가 저한테 지금 마음으로는 너한테 쭉 갈 것 같은데 아직 첫날이고 날이 많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상황을 보고 상황 보고를 해주자. 상황을 보고 상황 보고를 해주자. 네. 그래서 그 상황 보고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한 서사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죠. 그래서 오빠랑 만날 때마다 그 뒤로 상황 보고 할 거 없어요? 상황 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되게 게임 진짜 열심히 했구나. 나 진짜 열심히 했었지. 힘들었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멤버들이 저를 보면서 주영이 눈 돌았었다고, 주영이 무서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저는 걱정도 했죠. 근데 되게 화나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게임을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단지 게임에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목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거고 승부욕이 정말 발동을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 얼굴은 모든 힘이 소진되었었던 상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게임을 마치고 미나 언니를 일으켜주고 안아줬으면 어땠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언니한테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혼이 나고 너무 힘이 다 빠져있으니까 그럴 여유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걸 또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가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언니랑 이 게임 얘기하면서 언니가 너 게임할 때 진짜 나 좋았다고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있었다고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고마웠죠, 언니한테. 그리고 저는 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나서 저한테 아기맹수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를 뭔가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야무진 구석 그리고 귀엽고 허당인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합니다. 저는 성숙한 사람이 좋아요. 저랑 대화를 할 때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잔잔하고 진중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정말 관계 지속성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거는 양쪽 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깔끔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늦온남 좋아합니다. 옷은 그냥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그냥 삘이 오면 사요. 딱 보면은 저거 내 옷이다 하는 옷들이 이제는 눈에 바로 보이는데 저는 자라도 진짜 자주 가고 26SS 프레젠테이션 쇼 갔던 잉크라는 브랜드도 정말 좋아하고 더일마
이런 브랜드도 좋아합니다. 저는 심플한데 디테일들이 있는 그런 옷들을 되게 좋아하고 옷을 고를 때 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재질 좋아야지 오래 입을 수 있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볼 때 디테일, 소재, 깔끔함 이런 걸 봅니다. 제 얼굴형은 아빠를 닮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크고 나니까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하나 꼽아보면 제가 아빠를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얼굴형도 아빠를 닮았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V라인이세요. 완전 20살 때는 젖살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볼살이 꽤 있었던 편인데 지금은 진짜 그 젖살들이 다 빠져가지고 많이 갸름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저 진짜 피부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화장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을 놀러 갈 때 있잖아요. 사생대회나 어디 놀러 갈 때마다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기만 하고 그때 세안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거야. 세안했지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세안인가 싶을 정도의 세안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중 세안을 하거든요. 정말 진짜 차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제가 세안을 하는데 그 세안의 중요성을 놓쳐가지고 그때 한번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하나 나니까 이게 다 번져가지고 피부가 안 좋았을 시절이 있는데 그때 그런 시기를 겪고 나니까 피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첫 끼를 3시, 4시 정도에 먹는데 그때 먹을 때 정말 많이 먹어요. 그때가 첫 끼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푸파를 하고 배가 부르면 저녁을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항상 거울 앞에서 눈바디를 잽니다. 딱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바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하는 날은 꽉 먹는 날이고 배가 나왔다던가 좀 다르다 싶으면 그날은 양을 적게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런 날들을 정하고 있고 다음 물결 웨이브 고데기법 그리고 솔로지오 집게핀 고정법 이것도 제가 나중에 콘텐츠로 가져와 볼 거긴 한데 솔로지옥 집게핀도 그 당시 여름에 정말 많이 했던 스타일링이에요. 지금 보여줄 수가 없네. 그거 진짜 쉬운데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은 머리를 뒤로 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위로 올려서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뒤에 탁 집으면 되는 그런 스타일링이에요. 진짜 쉽거든요. 쉽고 간편한데 뭔가 신경 쓴 듯 안 쓴 듯 그런 느낌을 주는 헤어 고정법이라서 제가 이것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가볍게 한번 추천해드리자면 그때 제가 솔로지오 메이크업 할 때 하나 빠뜨렸던 블러셔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비리비치 페탈 글로우 크림 블러쉬. 이건 요즘 빠진 블러셔기도 하고 요즘 다시 이거를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품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머리 고데기법은 제가 계속 평소에 이런 웨이브 머리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역시 사람은 자주 해야 돼. 자주 꾸준히 하면은 늘게 돼 있어. 머리는 칭찬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미나 언니도 제 머리 그때 웨이브 한 거 이쁘다고 해줬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헤어 고데기법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나 좋아하는 운동 일단 취미, 발레, 수영, 스키 이렇게 좋아하고요. 대학교 4학년 때는 테니스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활발한 활동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한번 재미 들리면은 다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골프도 배워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쇼핑하고 사진 찍고 꽃꽂이하고 꽃시장 가고 이런 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들입니다. 대학교 전공, 직업 소개, 미래 입시썰, 언니랑 잘 어울리는 직업 같아요. 언제 정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생활예술학과 가구 조형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학과는 2학년 때 과가 나뉘거든요. 텍스타일이랑 가구 조형이랑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이 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초 합격을 했는데요. 정말 학교 생활할 때 동아리부터 자유 동아리, 그리고 독서,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내신 관리, 학교 생활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챙겼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했던 것 같아요. 개근상 받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봉사활동도 초등학교 친구들 가르치고 직접 조를 짜가지고 다 기획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수업해주고, 이런 미술 관련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했고, 가구 디자인, 가구 조형이라는 그런 과는 서울에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학교를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도 저는 학창시절에도 전시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코엑스에서 하는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 저희 학교 교수님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 교수님의 작품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난 이 학교 그냥 가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운명처럼 그게 딱 맞아서 사라락 붙게 됩니다. 저는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쭉 했어요. 진짜 미술 학원을 안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항상 내 일상이었던 거야. 뭐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 다닌 거죠. 저는 이렇게 스크린샷 한 것처럼 한 장면이 정말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한테 어렸을 때였어요. 유치원 다녔을 때인데, 엄마 나는 만들기가 너무 좋아. 나는 커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순간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난 이런 부분이 딱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엄마도 너가 좋아하니까, 너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입시 미술이라는 것도 정말 재밌게 그 시절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다음 기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썰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시회 계획. 저는 요즘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전시회를 열고 싶은데, 전시회도 열어서 마이쮸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저의 작업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방송 이후로 이거저거 다양한 기회들이 오고 있어서 조금 바빠졌는데, 제가 계획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계획을 하고 전시회를 꼭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업을 보고 싶어 하시고 궁금해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날짜가 확정이 된다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언니 같은 여친 짤 찍는 법. 사진 찍을 때마다 어색 보스가 돼요. 그냥 사진 찍을 땐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카메라 찍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뚝딱뚝딱 어색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고, 카메라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첫 번째. 많이 찍고 옷 입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스타일 찾는 거랑 똑같아요. 많이 찍어보고 즐겨야 돼, 그 순간을. 그리고 찍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아서 예쁘게 찍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그리고 카메라가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 앞에서 막 끼 부리잖아, 애교 부리잖아, 막 귀여워야 하잖아. 막 끼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나 예쁘지? 막 이렇게. 그렇게 카메라를 좀 더 친숙해지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막 카메라 보면은 굳지 말고 좀 더 카메라랑 친해져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향수 속에 솔로지오 때 사용했던 향수. 저는 개인적으로 템버린즈 카모 향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 친구들이면 모르는 친구가 없는데요. 제가 이 향수를 잘 뿌리고 있었어요. 생일 선물로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 향수를 한참 뿌릴 때쯤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교환학생에 가서도 그 향수를 뿌리니까 그 친구들이 그 향수 냄새가 났었나 봐요. 제가 없는데. 그래서
주영 언니 있나? 주영 언니 냄새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줬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다 했죠. 저는 특정 장소나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향수를 꼭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교환학생을 기억하기 위한 향수는 카모였습니다. 그리고 솔로 지옥 때 사용했던 향수는 프라다 페로도스 오드 파르팽이라는 향수를 솔로 지옥 촬영 때 들고 갔습니다. 이제 이 향만 맡으면 그때 생각이 너무너무너무 나요. 그때 그거 뿌리고 천국도 가가지고 호텔에 앉아있었던 그 순간, 저만 아는 기억이겠죠? 그런 기억들이 나고, 그래서 가끔 솔로 지옥 친구들 만나러 갈 때나 그 향수를 뿌리곤 합니다. 그 향수가 진짜 그 당시에 멤버들이 향수 냄새 너무 좋다고 그때 승일이도 얘기를 해줬었고, 현재 오빠도 어머님 사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정보를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향이 주는 기억이 정말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향도 저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라는 향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프리지아 꽃향인데요. 뭔가 중성적이기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중성적인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같은 봄철에 딱 뿌리기 좋은 향인 것 같아서 세계 향수는 정말 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정말 또 많은 향수가 있지만 어느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또 어떤 향수를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거 정하는 맛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향으로 그때 기억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완전 추천드립니다. 강추!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 뜻! 제 인스타 아이디는 EZZ550 제 이름이거든요. EZZ55 zoo 그리고 00 제 이름입니다. 이것도 저희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퀸티도 지어주시고 인스타 아이디도 지어주시고 정말 센스가 엄청나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EZZ 비슷하게 생겼죠? EZZ 3개 그리고 550 3개 앞에 뒤에가 이렇게 또 3개씩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정매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고 아마 인스타가 저는 없었을 때까지 그 아이디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주영 멋있게 해가지고 요즘 제가 좀 사인을 좀 하고 있어요. 사인을 해달라는 분들이나 평소에는 그렇게 사인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막 그럴 일은 많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다음에 저를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제가 또 원하시면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주기 제가 지금 초보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뒤죽박죽해요.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고정적인 뮤일 하나 정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2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이쭈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레복 소개. 이거는 제가 발레하는 모습도 찍으면서 발레복 소개하는 컨텐츠를 한번 끼려와 볼게요. 이것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엄청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테토녀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운 거 맞아요. 제가 남자친구한테는 더 뭔가 애교도 많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테토녀라는 게 뭐냐 저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애견녀 같잖아요. 막 여리여리 옷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근데 제 내면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면이 성숙하고 강단이 있는 모습 때문에 테토녀라고 불리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매우 부드럽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의 그 강단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를 다 해내고 하나씩 해내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획한 걸 처리하는 힘이 굉장히 많고 제 스스로를 믿는 힘이 강하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랑 소통을 하거나 저랑 좀 지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저를 야무지다고 표현해주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테토녀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멘탈 관리법인데요. 저는 혼자 누워서 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막 계속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충분히 고통스러워해야 돼. 충분히 그 순간 그 생각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생각을 그만해야지 싶으면 그걸 다 꺼버리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전등을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오프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힘들어라. 힘들고 내가 이제 생각 그만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으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 이거를 똑같은 거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은 나만 힘들지 결과는 지금 당장 달라질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멘탈 관리는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긴 하겠지만 아 내가 짱이다. 내가 이걸 해내지. 누가 해내. 이렇게 혼자 계속 스스로한테 외치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내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자존감이 높을 수 있던 방법, 슬럼프 극복 방법이 궁금해요. 그냥 나를 믿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못하는 건 없어.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꽃들도 다 각자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은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답답하게만 하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순간들이 쌓여서 언젠간 진짜 빛을 발한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거를 믿고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쭉 도전하고 행동하면 언젠간 그게 빛을 발한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미소가 예뻐요. 감사합니다. 언니처럼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잘 웃는 것도 맞아요. 웃는데 그냥 막 웃거든요. 막 예뻐 보이고 싶어서 예쁘게 웃는 법을 막 노력을 했다던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맑아 보이고 밝아 보이고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웃고 싶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웃다 보면은 그냥 웃는 게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는? 웃는 모습은 정말 안 예쁜 사람이 어딨어요. 웃는 것 자체로 너무 예쁘니까 그려지는 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웃어보는 거는 어떠실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는지. 저는 요즘 누워있어요. 체력이 좀 노쇠해서 좀 누워있고 옷 정리하고 옷이 정말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 정리를 해줘야 되고 옷이 많은데 근데 항상 입을 건 또 없어요. 이거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마이쮸들. 옷 정리도 하고 일정 정리도 하고 네, 요즘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시끌벅적한 것보다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니 자만추하고 싶어요. 출몰 지역. 저는 주로 잠실, 성수, 압구정을 요즘 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신사, 한남도 가긴 하지만 주로 이 세 군데? 저를 보게 된다면 꼭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저도 제가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부끄러워서 막 말 못 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는 막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너무 제가 다 반갑고. 그래서 앞으로 저를 보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첫 번째 Q&A여서 저도 되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저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답변을 하지 못했던 콘텐츠들은 제가 한번 또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 많이 가져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쮸들. 마이쮸들 안녕!